노후에 신축 살면 망합니다. 은퇴자들이 구축을 택한 현실 이유. 서론 은퇴 후 집, 더 이상 로망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은퇴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노후를 꿈꿔요. 커다란 창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신축 아파트, 넓은 거실에서 손주들이 뛰어노는 모습, 최신 시스템으로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 살. 보기만 해도 참 좋죠. 그런데 현실은 좀 달라요. 정작 은퇴자들이 말하는 건 신축보다 구축이 낫다는 겁니다. 젊을 땐 몰랐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 집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바뀌더라는 거예요. 새 집 좋은 집이라는 공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몸으로 느낀 거죠. 요즘 같은 고령화 시대엔 은퇴 후 어떤 집에서 살 것인가가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단순히 예쁘고 새 것이 아니라 경제성, 생활 편의, 커뮤니티, 병원 접근성, 이동성까지 다 고려해야 하니까요. 이 글에선 왜 은퇴자들이 신축 대신 구축을 택하게 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해요. 혹시 지금 노후엔 신축으로 이사 가야지 하고 계신다면 이 글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1. 신축이 주는 환상과 그 이면. 신축 아파트는 참 매력 있어요. 도어락부터 스마트홈 시스템, 최신 설계, 피트니스 센터, 커뮤니티룸까지. 이 정도면 노후에 딱이네 싶은 생각이 들죠. 근데 문제는 그게 젊은 시선이라는 거예요. 정작 은퇴하고 나면 이 모든 게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첫째, 비싸요. 신축은 집값도 비싸고 관리비도 높아요. 특히 커뮤니티 시설이 많을수록 유지비가 많이 들죠. 은퇴한 뒤엔 고정 수입이 거의 없거나 연금에 의존하게 되는데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이 많으면 스트레스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둘째, 고립감이 커요. 신축 단지에 입주한 60대 이상 세대는 의외로 소수예요. 대부분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많죠. 세대 간 단절이 생기기 쉬워요. 아이 울음소리나 층간소음도 예민하게 다가오고 정서적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셋째, 위치가 불편할 수 있어요. 요즘 신축은 대부분 외곽이거나 개발이 한창인 지역에 몰려 있죠. 은퇴 후 자주 가게 되는 병원이나 시장, 교회, 복지관 같은 시설과는 동떨어져 있어요. 결국 차 없이는 생활이 힘들어지는데 고령자 운전은 사고 위험도 크고 오래 하기 어렵거든요. 2. 은퇴자들이 구축을 선택한 현실적 이유. 그렇다면 왜 구축이 더 낫다는 걸까요? 단순히 싸서일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살아보니 덜 불편하고 더 사람 냄새 나는 곳이 구축이라는 걸 몸소 느끼는 거죠. 아래의 실제 은퇴자 세 분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사례 1세 아파트로 갔다가 외로워서 다시 돌아왔어요. 이름 박영자 씨 67세. 상황 서울 노원구 25년 된 구축에서 살다가 자녀가 사준 김포 신축 아파트로 이사. 결과 1년 만에 다시 노원으로 이사. 김포 신축은 너무 예쁘고 쾌적했어요. 근데 하루하루가 너무 조용하고 외로웠어요. 아는 사람 하나 없고 다들 맞벌이니까 낮엔 사람 그림자도 없고요. 전에 살던 구축 아파트는 비록 오래됐지만 옆집 아주머니랑 반찬도 나눠 먹고 근처 복지관에서 요가도 했거든요. 이사 가고 나니까 그런 게 너무 그리운 거예요. 결국 1년 만에 돌아왔어요. 아파트는 오래돼도 사람이 살아야 하잖아요. 사례 2 관리비만 매달 30만 원 은퇴자에겐 부담이죠. 이름 김정우 씨 72세. 상황 분당 신축 아파트로 이사. 결과 예상보다 비싼 관리비와 생활비에 스트레스, 다시 구축으로 이동 고민 중. 신축은 좋은데 시설이 많다 보니까 관리비가 너무 나가요. 경비, 청소, 커뮤니티 센터 운영비 이런 게 다 더해지니까 매달 30만 원 넘게 나가요. 거기에 냉난방비, 전기세까지 더하면 은퇴자 입장에선 버겁죠. 국민연금으로 사는 사람한테는 부담이 너무 커요.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새 집이 좋을 줄 알았죠. 근데 사치였던 거예요. 사례 3병원 가까운 구축이 최고예요. 이름 이명자 씨 70세. 상황 용인 신축 아파트에서 거주 중 관절염 치료 위해 자주 서울 병원 방문. 결과 교통 불편으로 다시 서울 도심의 구축 아파트 전세로 이사. 신축이 아무리 좋아도 병원 멀면 끝이에요.
저는 관절이 안 좋아서 정기적으로 병원 가야 하거든요. 용인에 살 땐 한 번 나올 때마다 왕복 3시간이에요. 택시 타자니 돈 부담이고 대중교통은 너무 힘들고 결국 다시 서울 쪽 구축으로 왔어요. 병원까지 버스로 20분이면 가니까 너무 편해요. 건물은 좀 낡았지만 생활이 훨씬 안정돼요. 3. 구축의 진짜 가치는 생활 밀착형 편의성. 구축 아파트 외관은 낡았을지 몰라도 장점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생활 밀착형 인프라예요. 시장, 병원, 버스 정류장, 약국, 은행이 도보 510분 거리. 복지관, 노인회관, 주민센터에서 하는 무료 강좌 및 건강검진. 주변에 같은 연령대 주민이 많아 외로움 덜함. 단지 내 경비 관리 직원과 정서적 유대감 형성. 이런 게 바로 사는 맛이에요. 젊을 때는 몰라도 나이 들면 정말 피부로 와닿는 차이죠. 4. 노후 주거 선택 이렇게 해보세요. 노후의 집을 고를 땐 다음 세 가지를 꼭 고려해 보세요. 매달 나가는 고정비용 관리비, 교통비, 생활비 등. 이동성과 접근성 병원, 시장, 복지관과의 거리. 사람 관계 커뮤니티 유무, 정서적 안정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의 내가 아니라 5년, 10년 후의 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멀리 다닐 수 있어도 몇 년 지나면 다르거든요. 맺으며 집은 화려함보다 삶의 리듬에 맞아야 합니다. 은퇴 후의 집은 로망을 실현하는 곳이 아니라 삶을 편안하게 유지시켜주는 기반이에요. 신축이 무조건 나쁜 선택은 아니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경제적, 정서적 부담을 꼭 따져봐야 해요. 반대로 구축은 낡았지만 익숙하고 편한 삶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노후는 남부럽지 않게 멋지게 사는 살보다 내 생활을 무리 없이 따뜻하게 이어가는 삶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노후 주거로 신축보다 구축이 실속 있다는 주제를 다뤘다면 그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주제는 은퇴 후에는 공간의 크기보다 동선과 구조가 더 중요하다입니다. A는 주거의 외적 요소 신축 vs 구축에 이어 내적 요소인 주거 구조와 생활 동선을 다루는 것이며 실제 은퇴자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아래의 논리적 근거와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노후에는 넓은 집보다 편한 동선이 필요합니다. 1. 넓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다. 노년기의 에너지 소비와 공간 효율성. 많은 사람들이 넓은 집에 살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어요. 젊을 때는 충분히 타당한 욕망이죠. 아이 키우고 손님 초대하고 재택근무 공간까지 고려하면 방 4개도 부족하다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은퇴 후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활동량이 줄고 에너지 소비량도 감소하고 외부 활동보다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아지죠.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고령 자육 15세 이상의 하루 평균 실내 생활 시간은 20시간이 넘습니다. 즉 대부분의 삶이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넓은 집이 아니라 편리하고 안전한 구조의 집입니다. 2. 동선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노년기 주거 인체공학. 노년기엔 신체 기능이 자연스럽게 감소해요. 특히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관절 가동 범위 감소, 무릎, 허리, 어깨 통증, 균형 감각 저하, 낙상 위험 증가, 시야 협소 및 야간 시력 저하, 순발력 근력 감소. 이런 신체적 변화에 맞춰 집 구조도 바뀌어야 해요. 짧고 단순한 동선이 핵심입니다. 좋은 노후 동선 구조의 기준. 항목 설명. 현관 화장실 동선 짧은 배뇨, 긴급성 대비 낙상 방지. 주방 거실 일직선 배치 요리 식사 정리의 효율. 안방과 화장실 인접 야간 배변 동선 단축 위험 최소화. 문턱 없음 보행 안전성 확보. 자주 사용하는 가구 간 거리 최소화 에너지 소모 감소, 낙상 예방. 일본은 고령화가 심각한 국가로 이미 고령자 주거 기준을 법제화했어요. 2012년 개정된 고령자 배려형 주택 설계 지침에서는 문턱 없애기, 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바닥재, 야간 조명 센서 등이 기본 항목이에요.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높여야 할 시점이죠. 3. 버리는 용기가 주는 자유공간 축소의 심리적 효과.
은퇴 후엔 집이 외부 과시용이 아니라 내부 치유 공간이 돼야 해요. 그런데 넓은 집은 그만큼 물건도 많고 관리할 것도 많아지죠. 심리학적으로도 공간 축소는 삶의 집중도를 높이고 정서적 안정감을 줍니다. 미국 환경심리학자 셀리 아우구스틴에 따르면 공간이 줄어들수록 사람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심리적 안정감을 더 크게 느낀다고 해요. 반대로 넓고 비어있는 공간은 공허함과 소외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노년 우울증 환자의 상당수가 넓은 독거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던 연구도 있죠. 미니멀리즘이 유행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물건을 줄이고 공간을 줄이면 할 일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만큼 정서적인 여유가 늘어납니다. 4. 사례로 보는 좋은 노후집 구조의 실제 모습. 사례 1. 74세 조용남 씨 서울 관악구. 예전엔 방 4개 집에 살았어요. 근데 청소하는 것도 버겁고 쓰지 않는 방은 창고처럼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 2개짜리 구축으로 옮겼어요. 주방, 화장실, 침실이 다 붙어 있어서 진짜 편해요. 좁아졌다고 답답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집이 정돈된 느낌이에요. 사례 2. 68세 최명숙 씨 부산 연제구. 이사할 땐 꼭 욕실이 2개여야 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욕실 하나면 충분하고 그보다 욕실이 안방 가까이에 있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밤에 자다가 화장실 가는 길이 멀면 너무 힘들거든요. 사례 3. 70세 부부 경기 성남시. 이사하면서 문턱 다 없애고 주방도 기역자 구조로 바꿨어요. 동선이 반으로 줄었어요. 처음엔 공사비가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게 진짜 투자였다고 생각해요. 5. 결론 노후엔 더 크고 좋은 집보다 내 몸에 맞는 집을 찾아야 한다. 젊을 땐 큰 집이 삶의 성공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은퇴 후엔 살기 편한 집 나에게 맞는 집입니다. 넓은 거실보다 가까운 화장실이, 최신 시스템보다 낙상 방지 손잡이 하나가, 고급 자재보다 미끄럼 방지 바닥 하나가 더 큰 가치를 갖는 시기가 오는 거죠. 앞으로 집을 옮기거나 리모델링할 계획이 있다면 꼭 다음 3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동선이 짧고 단순한가? 위험 요소 문턱, 미끄러운 바닥 등가 없는가? 공간보다 삶이 중심이 되는 구조인가? 이제는 새 집이 아니라 맞는 집을 고를 때입니다. 은퇴 후의 삶이 더 편안하고 안전하고 따뜻해지길 바랍니다.